축 저장 어떤 그 전송을 할 때요 방식을 이렇게 보던 오디오 신호 같은 거를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진법수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숫자 방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해 있다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찰칵 찍어요. 찰칵 찍어서 축소를 하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 수준으로도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이러면 그 큰 파일이지만 현미경 수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작은 파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축 사진 방식으로 찍어가지고 쭈르르르 이렇게 나열해서 다시 한번 탁 찍어요. 1000분의 1로 이렇게 10,000분의 1까지도 할 수 있어요. 파일을 축소해서 보내면 고용량의 압축 전송이 가능한데요. 저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다. 그럼 픽셀의 정보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셔 방식으로 어디 위치에 그것도 숫자로 다 표시합니다. 숫자 이것도 픽셀 다 위치도 그래서 어디 위치에 무슨 색깔이 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글자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색깔이거든요. 어디 위치에 그래서 그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동일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서로 그 압축 전송을 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또 파일을 구성할 때 내가 구글 자료를 찾았다, 또 어디 찾았다면 지금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데요. 시작점과 끝점을 눌러가지고 착각 사진을 찍는 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일반 동영상 파일과 오디오를 포함한 동영상 파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호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전송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방식으로 이렇게 찰칵 찍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되게 압축 전송이 되거나 이렇게 그걸로 이제 이게 파일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다 이렇게 글로 된 거, 그 다음에 또는 사진 또는 동영상 글로 된 거 이렇게 짜집기를 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또 어디 가십니까? 78, 64, 24라고 정해놓을 수 있다. 이거를 진법수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표준으로 서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 이 숫자를 대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각각 쓸 수도 있어요. 각 나라에서 또 각 기업에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진법수로 바꿔서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유무선 통신이나 컴퓨터에 신호 처리했어서 저장해서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령 이제 01이다 그러면 01이다 그러면 뭐 78로 할 수도 있고 64로 할 수도 있고 각 사람이 다 정해놓기 나름이고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하기 때문에 001을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다른 그냥 4라고 할 수도 있고 7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약속이 정해놓기 나름이다 이거죠. 이게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프랑스다, 독일에다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그쪽 뭐 프랑스 모드로 딱 바꿔주면은 그쪽 언어로 이게 보통 이렇게 유무선 다 이렇게 진법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번역도 되게 쉬워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약속을 해놓다면 국제적인 표준으로 번역이 매우 쉽습니다. 200개 언어라도 AI에게 일일이 학습할 필요 없이 이거를 이렇게 가령 어떤 사람이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양이라는 게 있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이 있는 거죠. 아예 발음이 엉망인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캐치해낼 수 있어요. 표준을 이렇게 AI가 됐든 컴퓨터 이렇게 억양을 듣고 그거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표준적인 사람 아나운서 같은 예를 들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발음 좋은 사람 좀 나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거를 AI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거를 듣고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준을 갖다 이렇게 표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같은 언어 억양이 틀린 사람 이렇게 쭉 놓고 그건 주파수로 표현해줘요. 주파수로 표현해서 주파수가 일정 표준 주파수가 있고
그 어떤 안녕하십니까라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표준 주파수가 있고 소리의 높낮이, 표준 주파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억양이 틀린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이 주파수에 대해 이 주파수의 소리 오디오 음향, 오디오 소리를 주파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이해하고 억양이 좀 나빠도 딱 금방 이해하고 번역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프랑스에 유선 전화에 걸었다. 스마트폰을 걸었어도 프랑스 모드를 선택하면 그쪽 언어로 번역되어서 갑니다. 이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방식을 전부 다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의 진법수의 어떤 저장 구조나 통신 구조에서도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CPU 명령 구조에서도 이것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진법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의를 78로 78로 표현하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 이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혼용할 수 있어요. 또는 또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무선 통신 전부 다 이 방식이 가능하고요. 유무선 통신이 이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준법수를 숫자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정확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진법수가 컴퓨터에 어떤 신호 처리에 있었다 합시다. 있었다 할지라도 공의를 똑같은 의미로 국제적인 표준으로 해줄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까 공의를 68로 하거나 어떻게 돈 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국제적인 통일된 표준으로 신호도 처리할 수 있고 비밀 신호로서 나는 나만의 신호를 가지겠다라고 해서 공의를 당신들이 뭐라고 약속했든 간에 나는 안녕하십니까다. 나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그럼 내일 놀러 갈래라 할게. 그래서 80억 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진법수를 가지고도 경우의 수를 엄청 늘리거나 비밀 저장, 저장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든 어디든 이걸 신호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랬든 상관없이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다른 약속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수함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번째 파일, 몇 번째 사진에 해당한다. 또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약속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빛을 한 번 깜빡이 야 내일 놀러 가자 두 번 깜빡이면 야 이따 식사로 와 세 번 깜빡이면 돈 빌려줘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80억 사람이 각각의 나름대로 약속을 정한 8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표준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기존의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그런 기기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걸로 이제 진법 1초의 발광 다이오드는 수만 번도 깜빡일 수 있는데 이걸로 갖고 신호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진법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깜빡이면 78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죠? 두 번 깜빡이면 64고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 놓는다라는 거죠. 한 번 깜빡이면 01이다. 두 번 깜빡이면 001이다. 세 번 깜빡이면 01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진법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다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CPU 구조에서 어떤 DRAM이라든지 또 GPU 구조 모든 반도체 칩에 있어서
컴퓨터 쪽에 신호 처리에 있어서 또는 통신 칩에 있어서 모든 반대쪽에 상관없이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잘라가지고 또는 1000개도 가능해요. 10,000개짜리도 작은 단위로 잘라서 많은 일꾼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문단이 있다고 합시다. 문단이 이렇게 있으면 글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읽어야 순서대로 읽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나 기계에는, 컴퓨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100개나 10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동시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100개 1000개의 동시에 읽어드리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꾼들이 많은 이런 구조가 더 낫겠죠. 프린터다 그러면 프린터에 인쇄하는 부분이 20개다. 프린터 헤더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도 20개다 그러면 10개보다는 더 빨리 속도를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작은 단위로 일감을 맡아서 빨리 처리하거나 각각 언어를 틀리게, 각 나라의 언어가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언어를 틀리게 인쇄하거나 색깔을 틀리게 인쇄하거나 글자를 크기를 틀리게 인쇄할 수 있어요. 동시에. 속도가 빨라요. 이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산이다 그러면, 동역 연산이다 그러면 그것을 100개 조각으로 1000개 조각으로 잘 잘라서 그것을 일꾼들에게 맡겨 놓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의 숫자를 늘려서. 그럼 일꾼들의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디램이라고 합시다. 그럼 디램을 하드웨어적인 구조로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작은 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또는 일꾼들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디램 하나라도 그 안에서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정보 처리하는 일꾼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를 큰 용량과 중간 용량, 작은 용량에서 빨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을 많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분신술 쓰듯이 손오공 분신술 쓰듯이 일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래서 동시에 작은 조각을 나눠주면 빨리 처리된다 이 말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GPU도 CPU도 이 기술을 따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통신칩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이 기술을 따를 수 있습니다. HDD 같은 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나 작은 놈을 5개의 조합이 1개일 수도 있어요. 10개 조합이.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저장 구조를 100개로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저장을 해주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각각 저장을 해서 나중에 취합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GPU 같은 이 저장 구조에서도 SSD도 마찬가지, 저장 매체 이름이 뭐가 됐든 이 방식을 선택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CPU 같은 것을 이것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일하게 디램과 동일하게 GPU도 마찬가지, 통신칩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에 그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집에 이제 설계를 하려면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많아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요. 설계 구조에서 하나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밑에 서브로 해서 많은 통신선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전기를 나눠주는 방식일 수 있는데요. 배터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배터리에도 이 기술이 이렇게 서브로 전기선을 많이 나눠서 100개짜리다 배터리가,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는, 이 안에 모듈로 10개가 들어가 있다 할 때는 거기도 각각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줘요. 그래서 전원을, 그래서 1개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2개, 3개에서 10개, 100개에서 갖다 쓸지 언오프식으로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는데요. 그래서 모든 CPU와 그래서 속도와 파워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파워뱅크 같은 데는 5개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전기 어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기량을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압을 12.5V, 30V, 60V, 110, 220 자유롭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속도를 만들든지 파워를 만들든지 이렇게 기술을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 같은 데는 여기 딱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배터리 조합으로 여기 10 주고 여기 20 주고 이쪽은 40 주고 왼다리 50 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다리 80 줄 수도 있어요. 각각 틀린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쓰는데요.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이렇게 레이저 소자를 레이더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드는 그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몇 개의 조합을 통해서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전자전 할 때 좋아요.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을 때 강한 뭐 전투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기 레이더 같은 데 할 때 먹통을 시켜버리는 강한 융합열이 발생을 합니다. 지상 무기로 발생할 때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음파, 다양한 종류의 전파를 지상에 하늘에서 빙치에 실어가지고 차량에 사서 또는 개인 무기로서 썼을 때 그 주변 지역이 전파의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태워지는 현상, 사람이 타버린다는 거죠. 고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모든 탐지 구조에서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무기를 탐지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탐지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토네도 약간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분해법이나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다 강한 고열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도 추출이 되고 그래요. 이 방식은 보다 고열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다 그러면 레이저 같은 것도 머스크의 어떤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를 2개나 3개나 몇 개가 됐든 묶어 쏘는 방식, 환자 부목되듯이 서로 간에 인력을 작용해서 한다면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공중에 또 터널을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파이프를 이해를 하기 쉬우자면 그렇게 하면 이게 신호가 멀리 전송되고 신호도 뚜렷하다. 다른 신호를 이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레이저 통신이 그렇죠. 우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레이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형태의 파형, 모든 형태의 전파의 파형이 이 기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저렇게 초음파를 섞었으면 강하게 풍랑이 일어난다거나 강하게 진탕이 되고 열도 발생을 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하늘에도 뭐 이렇게 대공 방어망이다 그러면 대공 방어망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이게 뭐가 됐든 이게 하늘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수업을 하니까 카메라를 달아서 방해를 맡아가지고 쏘되 서로 중초파에 쏘게 되면 하늘에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면서 번개 치는 것처럼 하늘을 이렇게 태우는 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나중에 지금은 안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리층도 태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너지 단위가 이제 전력 단위가 크면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제 증명될 거예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론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도 제가 플로팅 게이트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드웨어적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일꾼을 많이 늘리는 방식을 처리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램에다가 제가 이렇게 휘발하잖아요. 휘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 하나 달아놓자. 그러면 휘발하지 않는다. 이게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하나 달아놓으면 전원이 꺼져도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플래시 메모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디램에다가
아주 티켓만큼의 작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거기다 저장 구조를 넣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인데 약간 떨어져 가지고 열을 차단시킨 채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차폐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피복을 입혀줘서 차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플로팅 게이트를 미니로 달아놓을 수도 있다. 이건 SRAM이라든지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GPU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피복을 입혀서 차단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SRAM도 이렇게 단가를 좀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에다가도 이렇게 D램을 이렇게 특명으로 찾아서 D램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도 이것을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뤄놓으면 이게 단가가 맞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SSD도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에 정보 용량의 소리를 따라 하거나 플로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음에 CPU에다가 약간 GPU 같은 병렬 처리 연산에 좀 강한 그런 CPU를 새로 만들어서 원칩으로 놓거나 아니면 약간 마더보드에 떨어져서 살짝 넣어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AI 칩으로 만들자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부분에 컴퓨터 또는 바이오스 부분에다가 컴퓨터 이렇게 최초 화면을 가장 기초 화면만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떠올려주는 이렇게 부팅을 속도를 빨리게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 또는 CPU 바이오스 안에 넣어주는 프로그램조차도 자체 검사 기능 이렇게 우리가 만든 파일에 있어서 누가 트로이 목마가 들어왔나 이렇게 자체 검사 이렇게 기능을 가져서 이상 없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제품에 상관없이 다 그럽니다. 모뎀이나 이런 모뎀 같은 구조에도 가능하고요. 안에 작동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그건 자체 검사 기능을 준다는 거죠. 와이파이 같은 기기에 상관없이 가전제품이나 본사제품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아이디어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데도 신호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유선으로 모뎀을 꽂게끔 하게 하시면 제 기술. 그럼 모뎀에 이렇게 신호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런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와이파이에다 꽂거나 모뎀에다 꽂거나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신호가 속도가 빠르게 하라는 건 제 기술이거든요. 제 이론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바로 있는데 모뎀이 바로 밑에 있는데 꽂기만 하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무선보다 빠르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뎀 같은 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모뎀이나 와이파이는 되는데 와이파이도 되고 모뎀도 되고 전세계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이게 모든 통신을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싸게 워키토키도 흡수해서 전국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거나 심지어는 전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다. 햄통신까지도 흡수를 해서 햄통신을 쌍방향 통신으로 만들어 놓고 전세계망으로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이게 햄통신의 정보 허가가 된 이게 파형은 하나인데 정보 전파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100만 개 이동통신도 제공할 수 있어요. 워키토키도 200만 개도 가능하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전파 같은 거, 라디오 이렇게 공중 전파 있잖아요. 라디오파 이런 것도 이렇게 텔레비전 공중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파의 파형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워키토키에도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신호를 100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같은 거는 100개의 방송국으로 1000개의 방송국으로 나눠서 팔 수도 있고요. 쓰시면 이렇게 법이 이제 이렇게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합법이에요. 워키토키도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신호를 1번부터 100개까지 만들어서 방송으로 쓰거나 그것을 신호를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워키토키 같은 데도 모뎀 같은 데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같은 방 안에 있거나 그래도 KT 거 이동통신회사로 SKT 거 다 받을 수 있죠. 같은 회사라도 SKT 거 10대 갖고 있어도 신호 각각 울리죠.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그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워키토키 안에도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KT 것도 송수신하고 SKT 거 송수신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그쪽 무선 인터넷을 제공해 주면 그쪽 것도 받고 이렇게 이동통신도 그쪽 거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전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하고 구글 인터넷 전화 같은 거 페이스북에 공짜로 제공해 주는데 인터넷망이면 공짜 통화 수는 되게 싸죠. 네. 쓰시면 되겠어요. 또는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이든 국내 통신 체계에서도 하나 같은데 LIG도 쓰시지 마세요. 같은 전파로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보통 라디오파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파를 선택해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통신한다는 것.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장거리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죠. 전기가.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꽤 쓸모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 장치를 줘가지고 병사들 간에 이렇게 중계 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넣어놓고 다른 스마트폰, 다른 이동통신기기, 워키토키 신호를 많은 처리해주는 기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드론 같은 것들을 띄워가지고 또는 그것이 이제 중계기로서 뭐 중대에다 이렇게 분대에다 그럼 드론을 띄워서 멀리 띄워가지고 그 중계를 해준다는 그 공중에서 위성통처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24시간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띄울 때 이렇게 드론을 몇 대를 띄워가지고 자기 원래 역량보다도 몇 대를 좀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상이 한계가 떨어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다른 것이 대신하는 이런 기술 쓸 수도 다른 기기가 잽싸게 받아서 곧바로 그 신호를 처리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을 대신한다는 유성통신을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하루 24시간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병사들 아니더라도 오지 같은 데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높이 올려서 그것이 이제 신호를 중계해주거나 그쪽에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송치해주거나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오지 같은 데는 중계 기지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위성 통신이다 그러면 중계를 해가지고 위성 통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잠수함 같은 데서는 이렇게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플랫폼 이용해서 카메라를 두고 그래서 딱 올려가지고 위성 통신도 할 수 있어요. 방송도 볼 수 있고 쓰시면 지금 360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게 다 위아래까지 다 가는 360도 카메라, 360도 안테나, 360도 레이더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또는 카메라 같은 데도 렌즈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뭐 크기도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어. 그건 렌즈가 움직이고요. 카메라 렌즈가 그래서 여러 개 화면을 통합해서 이렇게 와이드한 화면을 만드는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 이렇게 안 움직여 렌즈가 움직인다는 거죠. 어쨌든 잠수함 같은데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앞뒤로 찍어가지고 블랙박스 역할을 시키면 되게 좋을 텐데요.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워키토키를 둬가지고 워키토키를 둬서 공짜 통화를 하고 어차피 사물 인터넷 해야 되니까 워키토키 기능을 주시면 워키토키도 스마트폰 못지않게 음질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질이 좋은 워키토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그래요.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면 그래서 워키토키 이동통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일정 거리 안에서는 가능해요. 더구나 유선 인터넷망에서 그걸 신호를 처리해 준다면 이동통신에서도 받아주셔도 되고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현재보다 단가가 되게 싼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다. 이 통신 구조가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쓰는 방식으로 뭐 그냥 전파가 뭐가 됐든 두 개든 세 개든 묶어 쓰는 방식. 기존의 전파가 이렇게 같은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쓴 적은 있었어요. 이동통신인데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쓴 구조는 없었다. 이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걸 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그렇죠. 드론 띄워가지고 신호를 처리해주면 되게 싸게 처리를 할 수, 망을 쉽게 구축할 수가 있죠. 아니면 기존에 라디오파 같은 라디오파라든지 이런 데는 공중파는 이렇게 중계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계기를 조금만 설치를 하면은 그걸로도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워키토키 같은 것도 기존의 워키토키 같은 것도 같은 전파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써서 하나는 전체 다른 파형의 전파인데 전체 전파 100명이다 그러면 경호원도 100명 같은 다른 전파 다른 전파 하나의 전파로는 전체 전파를 쓰고 또 하나의 전파는 또 이렇게 몇 사람만 통신하는 이런 그런 걸 하고 또 하나의 전파는 각각 통화를 할 때 서로 다른 파형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실려서 틀리게 해서 100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하고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고 하나는 전체 전파를 쓰고 100명이 몇 개 하나는 5명, 10명이 몇 명이서 참여하는 이런 전파를 쓸 수도 있어요. 네, 쓰시면 되게 유튜브가 틀어졌네요. 네네네.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화면을 그다음에 그 드론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서로 적군이 아군을 조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이렇게 아군 그 드론을 조종하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비밀번호 맞아야만 통신하는 기술을 쓰거나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이렇게 시각대로 이렇게 5분마다 1분마다 그 시각대에 딱 맞는 암호가 일치된 같은 프로그램을 답재하고 있어서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그럼 암호가 서로 등록된 얼굴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삼성에서 이거를 쓰시던데 집안에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집안에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 쓰시는 이거 큰 기술인데요. 쓰시지 마세요. 삼성은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을 여러 개 많이 나중에 또 노조 차원에서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혹시 알게 되면 내부의 문제니까 잘 알지 못하죠. 제 기술이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드러난 기술로만 해서도 제가 지금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 그것도 제 기술인데요. 완전히 그대로 그냥 갖다 베끼셨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제 기술이니까 제 기술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안 되면 공개 전략, 기술 공개 전략으로 그냥 갑니다. 네.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무슨 그대로 그냥 내 기술이에요. 나 참 어이가 없었는데,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제 페이스북에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요. 말은 안 했죠. 이상한 말은요.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모두가 만약에 가상적으로, 진짜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다 듣고 있다면 진짜 웃길 일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전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딱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 광고가 몇 년째 하시고 계시는데요.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방부도 하신 걸로 알고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지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각 대기업들도 그렇고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20몇 군데가 광고를 내주고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페이스북에 다 국가기관이 20몇 광고 내시나요? 몇 년째? 없죠.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YTN에도 저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결코 엉터리가 아니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상적인 태도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어학 부분도 제가 관련 특허를 2029년도가 10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냈는데요.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는 된다. 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도 지구가 도는 것이다. 장난입니다. 근데 치료는 됩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기술 안 되면 공개 전략으로 반도체 기술까지도 제가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제 기술임에도 제 기술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기술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제가 기술을 공개적으로 가버리면 삼성을 어떤 위협하거나 뭐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 기술을 왜 갖다 제 기술을 갖다가 방송가에서도 식품 관련된 기술을 프로그램에 등장을 시켜놓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들과 이제 전화 연락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지 마세요. 네. 무단으로 그냥 방송에 이렇게 프로그램 노출시켜서 자기 기술로 둔갑시키려는 게 아니고 좀 의심이 좀 되는 상황인데요. 좀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술이 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수없이 거기 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쪽하고 무슨 연락도 없고 기술 협의한 적도 없고 누구하고 기술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의하면 민형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기술인데 왜 그걸 하시냐고 또 못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삼성 내부 안에서 나중에 노조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관련돼서 기계 문제가 이렇게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마세요. 네. 자기께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 어떤 삼성 아니라 어떤 데더라도 만약에 만들었다, 맨 먼저 위반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전 세계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내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적으로 진짜가 아니라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 가상적인 거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겠습니까? 네, 가상적으로 각 정부 차원에서 다 들었다. 저는 다 듣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기술료 다 내라, 특허료 내라 이런 자세로 나온 사람들 참 이렇게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지만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저기 뭐죠 저기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100대가 있으면 그거를 이거 맞아 얘기하고 보안 문제에 있어서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에 오고 가는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해킹을 또 어중이 떠중이는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에도 마스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스터 키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100% 막는다는 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만 어중이 떠중이 해킹은 다 막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또는 같은 프로그램을 기기간에 탑재를 해서 뭐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이렇게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암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그 시간대에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조정할 때
이것도 역시 또 이메일을 열어볼 때는 파일을 열어볼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것이 자기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사람만 통화를 하거나 등록된 사람만 파일을 열어본다는 거죠. 카메라로 이렇게 스마트폰 데스크탑에 인식을 해서 또 노트북 인식을 해서 그래서 맞아야만 이게 또 드론도 조정할 때도 적군이 조정하지 못해 얼굴이 등록된 사람 맞아야만 통신해. 얼굴 자체가 이게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비밀번호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쓰시지 마시라. 그것도 큰 기술인데요. 그것도 정부24인가 어떤 정부기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놀랬는데 파일에다가 비밀번호를 달아놓은 것을 법대로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을 가령 어떤 누구라도 전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번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 세계에게 특허료를 주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외국의 기술을 팔게 안 되면 제가 기술을 공개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모든 걸 다 거의 해나갈 수는 없거든요. 전 세계 억지로 되게 어떤 가상적으로 내 방송에서 들었는데 가상적인 전 세계 방송에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라고 하더라. 그런 억지가 과연 통할까요? 네, 말씀입니다. 가상적인 일이에요. 진짜 누구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어떤 경로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안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튜브에 모니터 화면으로 켜놓고 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꺼지네. 보안 프로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 노트북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경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여기다가 지금 스마트폰 보고 녹음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키보드로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의 키패드 이런 터치하면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화면을 얘가 인식을 해. 내 얼굴을 인식하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외에는 이것을 이것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정 구조나 어떤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 거 갤러리 같은 데 스마트폰 갤러리 같은 게 되겠는데 다른 데도 되겠죠. 다운로드 업로드를 다른 데 하셔도 그것을 못하게 다른 경로의 사람은 그걸 주요 기능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거나 아예 이쪽을 모든 영상 전화가 하듯이 이쪽 화면을 조정해 안 보내주면 되고 오디오로만 통신할 수도 있잖아요. 영상 전화를 안 통하면 그쪽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이쪽 화면이. 그럼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각 프로그램 파일이 모든 프로그램과 파일에다가 일련 번호를 두고 활성화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경로 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빨간불에 들어오고 그쪽을 갖다가 다운로드 업로드를 자기네들 업데이트 외에 또 다른 걸 했다 그러면 그게 딱 들통난다.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시각까지 표시돼 빨간불 표시해서 112 신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경로 각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허용 범위 경로 이건 뭐 옥션 같은 데 네이버 쇼핑 들어갔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 사람마다 서버에서 일련 번호를 주고 그것을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소비 활동 외에 주문하는 이런 활동 외에 다른 걸 하더라. 그러면 경고 내리고 그것을 신호를 이렇게 그렇죠. 신고를 하거나 112에 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차단을 시키거나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쪽 화면을 그쪽으로 또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다 상대방 이쪽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조작을 하죠. 그래서 이걸 안 보내는 이런 기술도 쓸 수도 있습니다. 영상 전화를 안 택하고 그쪽에다 이쪽 영상 화면을 안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하시면 되게 되겠다. 경로를 인식해서 이렇게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경로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런 이렇게
당사자 조작 장비에는 외부에서 나오는 경로가 내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어떤 걸 조정을 못하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뭐 모뎀 같은 데도 가능하고 와이파이나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모든 무선 송수신기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경로를 인식해서 이쪽 경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경로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 조작하듯이 조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뎀에다가도 그렇고 전 세계 이렇게 다 모뎀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다 일련 번호를 주자. 그래서 그래서 일련 번호를 주면 아무래도 좀 해킹이 어렵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로를 인식하는 기능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이라든지 원하는 곳에 있어서 내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에 사진 파일, 영상 파일 뭐 등등 문서 파일에 일련 번호를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서 비밀번호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 외에 내 얼굴이 인식해서 이렇게 안 되는 비밀번호를 못 열어, 나 외에는 못 열어보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계좌번호, 계좌 어떤 기록을 본다든지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문자 기록을 이런 거 못하게 다 비밀번호를 각각 걸어놓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마스터 키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한 어중이 도중에는 다 걸러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떤 원격 조정을 할 때가 있는데요. 원격 조정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삼성 서비스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데스크탑에 원격 조정을 부탁드린 적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기서 허용을 해야만 이 당사자가 허용을 해야만 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원격 조정 프로그램이 만약에 불법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 스마트폰 데스크탑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신 기록도 다 듣고 들을 수 있고 이게 불법인데 가능은 해요. 동시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를 동시에 이렇게 문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그쪽을 볼 수 있다. 원격 조정을 할 때는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불법입니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동시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영상 전화라든지 데스크탑 문자 전화다 그거를 이쪽 외에는 그 신호가 그쪽으로 안 가게 다른 데로 안 가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거나 이쪽을 함부로 이쪽 화면을 보내지 않는 기능, 이쪽 영상 전화를 안 보내듯이 오디오로 할 수 있잖아요. 영상 전화 기능을 택해야지 이쪽 화면에 카메라 인식이 돼 보내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 이쪽 정보를 그쪽에 안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기술로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인식해서 못하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마스터 키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기를 만든 회사 차원에서는 불법이지만 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건 실제는 뭐 그들이 하겠습니까만 가능은 하다는 거. 또 신호를 다 중계해 주니까. 신호를 중계해 주니까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저장하거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영상 파일, 뭐 어떤 사진 파일, 문서 파일, 계좌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는 다 보는 게 가능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자기네들이 신호를 중계하니까 자기네들이 서버를 거쳐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시 청취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이 이렇게 일련 번호를 이렇게 줘요. 음악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유튜브에 튼다, 노래방에 튼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튼다 그러면 그게 이제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쪽 번호, 등록된 번호, 고객 번호 뭐 그다음에 조회수 몇 번 이렇게 몇 번 재생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멜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판매를 할 때 음악판을 보면 이게 다른 파일을 판매를 할 때
문서 파일, 책 파일도 있잖아요. 책 같은 거 이렇게 판매를 할 때도 그때 거기다 일련 번호를 줘요. 일련 번호를 주고 일련 번호를 주고 기타 다른 파일도 막 이렇게 일련 번호를 주고 그때그때마다 판매에 있어서 자기에게 동시에 체크 몇 개가 판매됐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없이는 이게 재생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도 쓸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고객님이 하나를 샀는데 스마트폰에서도 틀고 노트북에도 틀고 데스크탑에도 틀더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증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어떤 이렇게 여러 개에서 무단으로 틀어질 때 딱 작동을 중지시켜주고 경고를 이렇게 그 프로그램 숨어진 파일이 있어서 작동을 중지시켜버리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데스크탑의 쌍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PC나 이쪽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찜찜한 일이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그냥 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계좌를 쓰지 않습니다. 네. 불필요한 것을 담아두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공통점은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이게 막대한 전기가 있어서 빛을 유도한다 그랬죠. 이 방법으로 해서 태양전지판에도 이렇게 전연령을 딱 걸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KIER인가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 기술을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하시지 마세요. 전력을 걸어주면 이것이 빛으로 바꿔들이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태양전지에도 금속을 좀 두텁게 전력을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해가지고 걸어줄 수도 있어요. 피복 없이 주파수를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구리선이죠.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 하고 이렇게 주파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파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모터 직전에 손에 두거나 전기선 통일선에 쓰거나 이렇게 광섬유선으로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이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어떤 안테나다 그러면 안테나 통신칩 이런 데서 뭐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스카이라프 같은데 미니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서 각각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호출부 하나만 들리게 해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유성전화에서도 같은 방향의 전파 호출부 하나만 들리게 해서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충전 구조에서도 이게 우리는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이든 로봇이든 충전 구조가 충전하는 데가 우리는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있어. 배터리 다 달려있다. 빨리 충전이 되는 거죠. 각각 플러그 꽂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선 전파라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5초번을 만들어 송수신한다. 이것도 그렇게 전파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빨리 충전할 수 있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를 하나의 전파에 100의 전파를 보내면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적에게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으로 나눠서 10개를 보내주면 충전도 빠르고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아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SK나 이런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통신칩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특정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 기술이 하나도 우연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10개, 20개가 막 나온다. 여기 50개가 나온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어. 고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거짓 소송을 자기네들의 기술 개발했던 거짓 소송을 벌이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 데서도 대기업의 자본을 믿고 개인에게 그러면 되는 공개를 저는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술의 진짜 주인 누구인지 가르쳐드리려고 그쪽 회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데가 됐든 그런 기술을 제가 공개로 하겠습니다. 네.